실전 83강 최우선 변제 금액은 방 한 칸당 공제 금액이다. 이게 뭐 오늘 83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마 앞으로 2강 내지 3강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 최우선 변제 금액 하니까 이제 소액 보증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소위 이제 when과 where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요, 그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우리 지난주 7082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A안 우선 변제권을 말씀드렸거든요. 극히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아마 뭐 지분 경매다, 법정 이상권이다, 뭐 이런 강의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주택임대차로 훅 들어오게 되면요. 상당히 아마 이게 뭐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나 공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다가오실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고, 또 때로는 요즘 봐가지고요, 깡통주택이라는 그 말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경매가 나왔는데, 집값이 1차 감정 가격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임차 보증금이 20억이야. 완전 깡통이죠. 예. 그런 거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그러면,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 그 낙찰 받은 사람도요, 임차인들 입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만세 불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면서 덧붙여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서 나온 물건이더라고요. 대전지방법원 간데 물건인데 이 물건도 이제 깡통주택에 해당이 돼가지고 임차인들이 보증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참 임차인들도 참 안타까워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덩그리 들어가고 말이니까. 이게 이제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 뉴스 났더라고요. 뉴스 나가지고, 이제 소유자분들은 뭐 일종의 전세 사기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모양인데,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중에 보니까 한 군데에서 얼핏 보니까 말이죠. 뭐 예를 들어 20억짜리를 10억에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강의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전부 다 다가구 주택이더라고. 다가구 주택도 요즘 신축한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그죠? 그 20억짜리 10억에 먹을 수 있다니까요.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걸 다시 15억에 전세 놓고 자기 만세벌 버린다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이마에 뭡니까? 별이 한 개 딱 붙을 수가 있다니까. 그 대전 건 같은 경우도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는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거지. 부동산 투자를 했지 임차인에 대한 사기를 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가지고요. 내가 이제 자료를 가미해서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이동을 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조정 좀 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 펼쳐놓을 거 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오늘이 83강이고 이제 2023년 5월 19일이네요. 오늘 금요일이네, 그죠? 와, 참 시간 빨리 간다, 그죠? 벌써 5월 달도 이제, 중순에서 하순으로 접어드네. 하는 순간에 촉촉촉 시간이 가버려요. 어째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또 참 보니까 우리 이제 2차 저희 카페 번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귀한 그럼들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실망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보시니까 마옥님 모셨고요. 에리카님, 꿈드림님, 이경식님 반갑습니다. 이강희님 들으셨고요. 최선영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리수님, 박황용님, 윤집님 네 감사합니다. 린드버거님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내일 번개 오시지요? 한번 한태환님 얼굴을 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알까기 대왕님도 내일 오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지사님, 시하오님도 내일 오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루메님, 어호님, 폴님. 우리 폴님은요, 제주도에 계시라고, 제주도에 계시는데 말이죠.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오신데, 물론 비행기 타고 오시겠죠. 오시봤자 실망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오실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오신다니까 감사할 따름이지요. 근데 어떡하면 제가 요즘 술을 못 먹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분위기는 맞춰드릴게요. 이제 이거 물러서.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류병직님, 네, 감사합니다. 마마카국님, 필구님, 주여사님, 우리 주여사님 또 광주 광역시에 계세요. 주여사님하고 매주콩님도 내일 오시죠. 주여사님도 내일 오시고, 어쨌든 봐가지고,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내일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아님 감사합니다. 부부육서님, 홍시님 들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채팅창을 안 보고 바로 본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선순위 임차인 분석해가지고요. 이거 보시면 3번에 최우선 변제 해가지고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임법 제1조, 8조 1항 뭐 동법 시행령 뭐 10조에 나와 있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극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신경 꺼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말씀 드리면 상당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낙찰자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는데 뭐하러 자꾸 신경 씁니까? 네. 오늘도 제가 조금 이따 말이죠. 그 임차인들이 뭐 30명, 40명 있는 물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30명이다. 30명 중에서 그 3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다 배당표 다 작성해야 됩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30명 중에서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있어요. 그 사람도 딱 배당표 작성하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그 사람 보증금액이 뭐 1억 원인데 확정일자는 언제 받고 말이지. 요거 이제 교통정리 딱 해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자기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야 5천만 원 배당 받는 거는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것을 그것만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요 하지 마세요. 그럼 말을 합니까? 가지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서 잠깐 제가 여기서 최우선 변제하니까 이것도 그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데 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제가 금액을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개를 90도로 싹 좌측으로 돌려가지고 커닝을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냐 그러면 현재 서울이 2023년 2월 14일자에서 또 법이 개정돼서 주임법도 하도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금액을 안 적어놔 버렸네.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 여기 최우선 면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자면요 임차인이 뭐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이니까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3일, 요 사이에 뭐가, 여기 이제, 이게 when입니다. when. 그죠? 이때 뭐가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저당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1억이더라. 그러면 요때 when인데, when이 저당권이 이때 설정됐고, where가 어딥니까? 서울이죠, 서울. 주택 소재지 서울이더라고. 보증금이 1억이네. 그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 5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 이거 말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갑도 이 사람이 자기가 1억이니까 5천만 원 배당 받아가요.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1억 5천도 5천, 1억 4천도 5천, 1억도 5천. 1억도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요. 이하, 그죠? 5천만 원도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4천만 원은 얼마? 당연히 4천만 원 받아야지. 지 보증금 4천만 원인데 최우선 면제 5천만 원 받아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일단 1억 5천만 원 이하 임차인들은 일단은,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상인 임차인들은 전부 다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갈 권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줘요. 그래 보면 이게 보증금 중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이니까 여기 보증금이 예를 들어 이 사람 보증금이 1억이라 치는 말이죠. 1억 중에서 일정액 하니까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입니다. 5천만 원을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 받아간다. 이게 최우선 변제. 이게 최우선 변제는 뭐냐 이게 선을 쭉 꺼요. 채자하고 우자 사이에 그 다음에 밑줄 쫙 꺼요. 그러면 이게 우선 변제죠, 그죠? 우선 변제보다도 앞에 채자 붙어 있네. 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는 누구다 그러니까 건저당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만은 건저당권이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보다는 먼저 이 사람이 5천만 원 받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잠깐만요. 이거를 칠판으로 또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시간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예를 들자면 건전당권이 2022년도 작년에 말이죠. 예, 건전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2022년이니까 이게 웬이죠, 웬. 언제 저당권 설정되었니? 언제?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왜요? 아니, 왜요? 어디? 왜요? 서울임, 서울. 웬가, 왜. 그러니까 우리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언제 웬가, 왜요만 딱 알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 금액을 막 외우고, 야, 날짜 외우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시간 낭비라니까. 그럼 어떻게 봐가지고. 인터넷 가면 다 있다니까요. 인터넷 가면 다 있다니까.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뭡니까, 요즘 보니까, 챗 GPT인가요? 챗, 이거 아시죠? GPT가 있고, 또 이제 구글에서 보니까, BARD, 바드. 이것도 제가 오늘 어젠가 다운받아가지고 말이죠. 예,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드에게다가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상당히 장문의 어떤 답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상당히. 예. 그럼 이제 오늘도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경매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 지금 기준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쳐보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집은 서울이더라. 근데 아이고 저당권 이후에 A가, B가, C가, 그러니까 요 당시에 보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 임차인들은 5천만 원이거든요. 최우선 변제가. 이게 이 사람 보증금액 얼마요? 1억 6천만 원이요. 이 사람 얼마요? 1억 4천만 원이요. 이 사람 얼마요? 봐가지고 5천에 뭐 50만 원 월세. 근데 이게 이 집이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이래서 제가 어쨌든 A든 B든 C든 어쨌든 건전한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잖아요. 그죠? 대항력은 없는데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증금액이 웬 2022년도 저당권 설정할 당시 왜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액 이게 1억 5천에 5천만 원 이겁니다. 에 해당된다면 5천만 원 먼저 빼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A는 뭐다? 1억 6천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해버렸잖아요. A는 최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B는 뭐다? 1억 4천만 원 뭐다? 1억 5천만 원 이하 줘. 너 4천만 원 받아가? C 같은 경우 5천에 50이잖아요. 너 원래 주택 같은 경우 월세 안 따집니다. 보증금만 따집니다. 5천이니까 너도 5천, 죄송합니다. 이게. B 5천, 예. C도 어떻게? 5천. 아니, B 입장에서 C하고 비교하겠죠. 나는 말이지, C보다도, 보증금액이 더 많은데 왜 똑같이 해주냐. 이건 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게 따지지 마. 예. 근데 또 나아가서 보니까 임차인들 보증금액, 최우선 변제금액 말이죠. 이게, 상당히 과다할 적에 또 배당금액이 2분의 1, 그건데 나중에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뭐다?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뭐다? 어떻게? 우리 지난 82강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임대차 계약상에다가 뭘 받아놔야 돼? 확정일자를 빡 받아가지고, 이제 최우선 면제사면 뭡니까? 최우선 면제, 배당 순위가요.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최우선 변제. 1등. 2등이 뭡니까? 다음에 이제 앞에 첫째를 빼야 돼.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3등이 뭐다? 이제 일반 채권자니까 보통 변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굳이 따진다면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 영순위는 뭐냐? 이런 용어는 없어요. 최우선 변제보다도 먼저 받아니까 최우선 변제. 그죠? 맞잖아요. 최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아니까 최우선 변제. 여기 보면, 경매에 따른 집행비용 있잖아요. 경매 집행비용. 예. 경매 집행비용하고 또 뭐 유치권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최우선 비용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일단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예. 근데 보통 변제까지 내려갈, 없어요. 예.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게 최우선 변제니까 집행비용은 보통 뭐 3대에서 400 정도 어바웃입니다. 어바웃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자, 그렇다면 건전한권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 그죠?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A다 보니까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 예. 물론 B와 C도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앞서가지고 임차인들이 웬? 하니까 2022년도요. 왜요? 서울이요. 얼마요?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나 1억 4천이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 따라서 5천만 원. 나도 5천이니까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 이게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요 사이에 임차인들은 이제 전부 다 전입 날짜 선호를 불문하고
전세 보증금이 많고 저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이런 요건만 딱 거쳐버린다면 전부 다 5천만 원을 해주는데 어이구 최우선 면제 금액이 전부 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이런 임차인들이 말이지 최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들이 10명이야.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5억입니다. 5억 그죠? 와 근데 이게 이 주택이 경매해가지고 배당되는 금액이 6억이야. 야 그럼 6억에서 5억을 다 주나 안 주지요 봐가지고 이때마다 6억에 반토막 뚝 잘라가지고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죠? 3억이니까 3억인데 10사람 전부 다 봐가지고 5천만 원 다 배당받아간다 그러면요 나누기 10 하니까 5천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3천만 원. 이건 나중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간다. 그럼 나머지 6억의 2분의 1은 누구냐니까 우선 면제권자들. 그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의한 최우선 변제 이 규정은요 누구를 위한 규정이더라 주택임차인들을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즉 건저당권 등 이런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더라. 무한정으로 최우선 변제 다 퍼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만 가져가 이 사람아. 그래 나머지 반은 어떻게 나머지 반은 저당권자 등 우선 변제권 이 사람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 무슨 죄졌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이게 저당권 설정 뭐 선후 관계, 물론 이제 ABC 이 사람들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하지 못하죠. 그죠? 대항을 하지 못하는데, 최우선 변제. 왜냐면, 건전한권 우선 변제인데, 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뭔데? 최우선 변제.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 앞에 최자가 붙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를 또 넘어왔어요. 우선 변제권보다도 뭐, 이제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한다.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한다. 앞에 이게 최우선 변제다.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뭐 최우선 변제라는 그런 용어는 있다 없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법 조문이 나오는데 이 법 조문 보니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여기서 보면요. 임차인은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그죠? 보증금 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이다. 요거 저 최근에 바뀐 법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날짜만 적어놓고 금액을 안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실합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찾아보면 인터넷 다 나와 있다. 네이버다 검색해봐요. 최우선면 치면 쫙 나와요, 그죠? 근데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니까 예를 들자면요. 저당권 이게 건저당권이 몇 년도에 2022년도에 설정됐다. 이게 when이죠. when. 이것만 찾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면제 배당표를 작성한다 먼저 최우선 면제 금액을 빼나가야지만 그 다음 우선 변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단추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자가 누구냐? 그것만 딱 보고, 얘는 얼마 이렇게 교통정리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번 타자라서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when 하니까 2022년도 왜요? 어디요? 하니까 서울이요. 그래 2022년도 요 당시에 보니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이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증금입니다, 이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 여기 이하 임차인들은 그중 일정액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우선 변제권.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가지고 담보물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하니까 일정액을 그러잖아요. 그죠? 일정액 이것을 우선 변제보다도 우선 변제받는다. 이 경우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그겁니다. 임차인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기입 등기 전에 이 제3조 제1항 뭐냐면 이게 전입신고하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임차인들 전입신고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시행령 나와 있네. 이거는요, 뭐 법 좀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이건 최근에 바뀐 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 같은 게 1억 5천만 원 이하 5천 했잖아요. 그죠? 근데, 500만 원 더 올랐네. 그죠? 500만 원 더 올랐고. 그렇다면 이게 서울 같은 경우 또 다른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게 나왔네. 이제 1억 5천에서 이제 서울특별시는 1억 6천5백만 원으로 1,500만 원 올랐네요. 이게 보니까 2023년 또 큰행 할게요.
못 외우면, 저는 못 외우는 게 아예 안 외워.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싹 돌리면 있는데 뭐라 외웁니까? 그죠? 2월 14일. 옛날에는요, 강의할 적에, 강의하러 돌아다닐 때는 막 길을 쓰고 이 날짜하고 다 외웠어.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또 폼 나다네. 확 찔판에 쓸 적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야, 지금 오늘 날씨가 덥다, 그죠? 땀이 좀 쫙 나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러고, 이게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2023년 2월 14일 이후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2023년 2월 14일 이게 뭐냐니까 이 날짜 이후에 뭐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다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 하니까 담보물권자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을 가진단 말이죠. 요건 저기 어떤 그 개념 정리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보다는 먼저 받아가다 이게 최우선 변제거든. 2023년 2월 달인데 좋다 이거죠. 그 말은 최선순위 1순위로 저당권 설정된 것이 언제? 2023년 4월 1일 날 저당권이 말 설정됐다. 치자 이거죠. 그럼 이게 웬이죠. 웬. 알았어요? 어디요? 왜요? 왜요? 어디요? 서울이요. 그래요. 그러면 서울이네. 여기 딱 넣어요. 1억 6,500이잖아요. 1억 6,500만 원 이 보존금이 중일정액. 중일정액 해가지고, 또 까먹어버렸네. 아까 얼마 걸렸다 했습니까? 와가지고. 맨날 까먹어버려. 1억 6,500만 원 내가 5,500만 원, 여기 나와있는데,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5,500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서울시내 일반 저기 뭡니까 전세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짜리다.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어지간한 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뭐 4억, 5억, 막 6억 해버리는데, 그래도 뭐 이게 막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면제금액을 걸면 말이죠. 현실화가 맞게끔 계속 올리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집값이 또 올라가 버려요.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하니까 집주인들이 자기가 빌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말이죠. 은행에다가 담보대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3칸이다 하면 좀 세게 하는 데는 방 3칸 다 공제해버린다고. 근데 예를 들어가 방 공제 금액이 뭐냐니까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왜 금융기관에서는 담보자발적에 방 공제를 하느냐 하니까 방 공제 금액이 방을 공제한다. 방 공제 금액이 결국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거든요. 최우선 변제금. 왜 최우선 변제금을 왜 먼저 공제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요때 저당권을 설정한다 손 치더라도 방 3칸이다 그러면요. 악랄한 집주인들은 말이야. 방 한 칸당 임차인들 다 심어 놓는데 막 임차인 막 A, B, C 심어 놓는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 공동주택인데 방 3칸에 임차인이 서 있어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기지.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당권은 뭐다?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담보자발적이 미리 방 3칸이네? 그럼 최소한도 뭐다? 임차인이 3사람 이상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방 한 칸도 얼마지? 내가 우리 담보자발 당시 보니까 2023년 올해 4월 달이었지? 주택 소재 서울이었지? 알았어.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집주인이 말이죠. 나중에 자기가 콘에 몰렸을 적에 ABC한테 각각 얼마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뭐 1억 4천만 원 그죠? 이런 식으로 전세를 계약 체결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봐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요 이 저당권보다 먼저 5,500만 원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예 담보자발적인 방을 3칸 어떤 데는 방 한 칸 봐줘요. 방 2칸만 공제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방 공제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니까, 그죠? 서울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인 경우는 얼마다? 5,5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금액이에요. 일정액이 주택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 원이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머릿수가 보니까 10명이야. 그건 얼마입니까? 제대로 다 순차적으로 다 배당해주면 5억 5천만 원이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 나간다. 근데 이 물건이 보니까 배당할 금액이 얼마나 하니까 예를 들어 7억이다 말이야. 7억. 우와, 그럼 7억에서 5억 5천 빼버리면 얼마 남습니까? 봐가지고 1억 5천만 원 남잖아요. 1억 5천만 원.
그 1억 5천만 원만 저당권자 등 우선 변제권자들이 배당받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의한 최우선 변제 이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더라?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차인 보호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8조 같은 경우는 채권자, 저당권자 등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런 규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는 이게 분명히 5억 5천만 원이니까 원래 이 주택가액이라는 것은 이게 경매 비용 다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7억의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3억 5천만 원인데 어머야 보니까 임차인데 최우선 변제기 5억 5천원이 그러면 이거 한 2억 원 초과해버렸잖아요. 그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 예, 이게 2분의 1이니까 3억 5천만 원이죠. 그죠? 3억 5천만 원인데 10사람이 전부 다 5,500만 원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면 3억 5천만 원 나누기 10n분의 1 하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인당 3,500만 원. 그러니까 맥시멈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보니까 무슨 2,800이다 2,5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금액은 뭐다? 맥시멈입니다. 예. 맥시멈 2,800만 원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2,800만 원 다 배당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들 수가 많다더라 이렇게 했을 경우 때려는 봐가지고요. 이 건 같은 경우도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니 서울이다. 그럼 자기는 어떤 최대 5,500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많음에 따라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3,500만 원만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억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 누구 몫인데 건전한권자하고 또 임차인들 중에 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듯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그 사람들 몫으로 돌아간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요. 이게 사망에 보면요. 이게 저기 처음 읽어보신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조문을 상당히 어렵게 해놨어요. 요거 내용은 제가 나중에 나와요. 산식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건 일단 지금은 패스합니다. 요건 나중에 나오니까 패스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게 또 나와 있네요. 보니까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사람 이상이 가정 공동 생활하는 경우에 일단 한 명의 임차인들을 보아서 이들을 각 보전 금액을 합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고요. 또 시행령 11조 아까 나와 있죠.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최우선 변제금 담보권자의 방 한 칸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이 집을 담보로 잡을 적에 방 세 칸당만 세게 나가는 데는 방 세 칸 싹 다 빼버려요. 근데 한 칸 봐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액, 최우선 변제금은 뭐다? 방 공제금액이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우선 변제금액에는 지급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최우선 변제금액에는 지급 기준 권리다 이거죠. 우리가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 임차인들 최우선 변제금액 이 기준이 이 규정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몇 번 개정됐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고개를 90도로 돌려서 커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11번, 12번 개정됐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개정될 수밖에 없지. 처음에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보전 금액이 이게 1984년도 당시에는요. 서울의 보전 금액 300만 원 이하 300이 최우선 변제해 봐가지고 요즘 300만 원짜리 있지, 이 기사에 있지. 월세 같은 경우는 이 기사에 있는데 이 전세 기준에 300만 원짜리 있다 없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보니까 이 최우선 변제금 이제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서울 저 같은 경우 해가지고 6,500만 원 더 이런 식으로 최우선 변제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금액을 기준하는 데 있어서 지급 기준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권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when입니다. when 이게 when이래. when 기준 권리가 뭐야? when 언제 저당권 설정했냐 이거지. 언제 그죠? 여기 보면 건저당권하고 담보가등기도 해당이 된답니다. 담보가등기. 왜냐 담보가등기하고는 건저당권이 이게 사촌지간이잖아요, 그죠? 이 둘은 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확정일자 임차인은 말이죠. 이게 담보권자하고 유사한 지위에 있대요. 대법원 판결 나와 있는데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다수설이라면은 다수설에 반대하는 설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는 법안 따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2 해가지고요. 이게 저는 현재 2014년도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근데 이 이후에 또 뭐 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책에 보면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기준 권리는 뭐야? when이다. when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현재가 2023년 오늘이 5월 19일이잖아요, 그죠? 19일인데 where는 뭐 경매정보지 보면 어디요? 그러면 서울이요 또 나오죠. 또 when 뭐다 이게 2023년 5월 19일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when 해가 보니까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떡하니 이게 설정되는데 when 언제 설정돼서 1990년도에 만약에 설정됐다면 이걸 기준합니다. 이걸 기준해가지고 그 뒤에 임차인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990년도에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는 1990년도 그 당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니까 지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아가는 권리,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얼마다? 이것도 커닝해 볼 거예요. 1990년도니까. 자꾸 커닝한다니까 짜증나시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2월 19일 이후 같은 경우는 서울은 2천만 원 이하, 서울이 2천만 원 이하, 700만 원 이게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들은 700만 원만 최우선 변제, 이게 소액 보증금입니다. 이 봐가지고 갑 입장에서 어쨌든 자기 방 공제 금액이 뭐다 그러니까 내가 담보 저당권 설정할 당시 보니까 방 한 칸당 공제 금액이 얼마? 700만 원이에요. 이게 700만 원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걸 기준 when 이거 when 요걸 기준하니까 700만 원이다. 근데 뒤에 보니까 임차인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뭐 1억도 있고 뭐 1억 5천만 원대 있다. 뭐 무조건 아웃돼 보니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싹 배당을 받아갖고 또 이제 그 경매 정보지 보면 간혹가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갑 저당권이 있고 얼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갑 저당권이 1990년도 설정되고 얼 저당권이 2000년도에 설정돼 버렸어요. 여러 설정해 보니까 웬이 두 개잖아요. 웬이 두 개거죠. 예를 들어 요때는 보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700만 원 최우선 변제인데 2000년도 보니까 이것도 커닝해 볼게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입니다. 요 당시에는 말이죠.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여기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이거 분명히 소액 보증금에서 가지고 틀리죠, 그죠? 갑이 지가 담보 잡을 적에는 방 공제금액이 700만 원이고 을이 담보 잡을 적에는 방 공제금액이 얼마다? 2천만 원이다. 이렇듯이 웬이 두 개가 있어요. 즉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상이에 요리에 설정이 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것도 나중에 후반부에 나와요. 지금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헷갈리니까 후반부에 나오니까 이것도 그 나오는 부분에 가가지고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요, 여기에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 뭐냐, 이게 방 공제 금액이잖아, 방 공제. 이거 또 나아가서 이게 뭐다, 이게 when입니다, when. 딱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신다 그러면 물건이 어디 있어? 서울이요, where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제 권리 분석,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경매 정보지에 하시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다 보니까 저당권이 몇 년도 설정되지? 몇 년, 그게 when이죠, when. 그것만 딱 보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금액이 헷갈린다 그러면 저처럼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커닝을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외우지 마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가뜩이나 말이죠. 요즘 기억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거 제가 볼 때 시잘데없는 거 자꾸 외우면요 완전 쓰레기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또 보니까 제가 여기다 when 이게 나와 있잖아요. where 특별시, 직할시, 기타 지역 나오죠. 이게 when입니다. 이게 when. 이게 요때 뭐가 나와 있잖아요. 담보물건 설정일자잖아요, 그죠? 담보물건 설정일자가 그러니까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냐? 이게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냐? 그 날짜입니다. 언제 설정됐어? 왜요? 먼저 어디야? 수도권 정기계획법 중에 과밀억제 권역이 광역시가 어쩌고 이게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300에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웁니까? 300에 300, 200에 200, 500에 500. 이거 머리 아파. 법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또 나오고 또 있을 거예요. 또 있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 다 외웁니까? 아이고.
저는 이거 안 외워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여긴 좀 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 2016년 3월 31일에서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봐가지고. 잠깐만요. 어쩌나요? 2016년 3월 31일에서 2018년 9월 17일. 이게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죠? when. 그럼 담보권자는 요때 담보를 잡았는데 where 하니까 이제 where 또 나오잖아요. where 하면은 저기 where인데 where가 어디야? 그러니까 서울이요, 서울. 서울이잖아요, 서울. 서울이죠, 그죠? 서울이더라 이랬을 때 보니까 아이고야 보니까 보증금 1억 원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인데 그러면 이 임차인들 보증금보다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얼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1억 원 이하는 3,400만 원. 이게 1억 원 이하가 보증금 중 3,400만 원 여기 일정액입니다. 이것도 이제 8천만 원은 뭡니까? 보증금 중 2,700만 원 여기 보증금 중 일정액. 일단 그렇게 이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건 단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고 삼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걸 반드시 암기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최대치인데 요거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 내용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83강 1부 방송을 마치고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83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